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문가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그 실전 경영기획 공부 네 번째 시간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같이 이제 그 경영기획 공부를 하고 있는 홍대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회사에서 그 노조와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이해가 이제 어긋나서 좀 갈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라는 것은 왠지 이제 임금과는 달리 서로 이렇게 좀 원만한 어떤 합의가 돼서 이렇게 잘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갈등이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좋은 회사라면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생긴다는 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원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대가로서,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조직 생활의 어떤 그런 과 관련해서 조직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급여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경영 성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나 이렇게 매출이 되게 좋으면, 이제 특별히 고생했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임금 이외에, 월급 이외에 돈을 나눠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통상 이제 차등성과급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제 내재되어 있죠. 경영성과에 도움을 많이 준 직원한테는 좀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성과에 도움이 좀 적게 된 직원에게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 공헌이 기여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좀 적게 해주는 이런 차등적 보너스, 그게 이제 아마 인센티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이제 복지라는 것도 조직 생활의 대가로서 혹은 조직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인데요. 물론 이런 금전적인 혹은 이런 것 이외에도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 자부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대가 혹은 향유하는 어떤 그런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복지 관련해서 이야기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복지가 과연 의미가 뭘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삶의 어떤 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그러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어떤 수단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급여, 보너스, 인센티브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더 좋은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인 혹은 합리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게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복지라는 단어가 이제 삶의 질인데,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복지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소극적인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잘 사는 것,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소극적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의 질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맥락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최소한이라고 보면 복지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월 1회 그 월차를 가라, 뭐 연차를 가라, 혹은 유급휴가를 뭐 얼마를 줘라, 뭐 그 법정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이내로 해라, 최소 임금을 얼마나 해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사회적인 혹은 정부에서 제한을 가하는 혹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통상 이제 복지라는 이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직원한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수준에 대한 논의,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 맥락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최소한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어쩌면 법이라든지 정부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장이 되는 수준인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소극적 의미의 복지 수준은 다 넘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어떤 협상으로서 복지가 논의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애초에 원초적이고 가장 그 어떤 본래의 어떤 의미와는 약간이 괴리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아서 자기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돈을 받아서 어디에 내가 지출을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복지라고 얘기할 때 어디 휴가 가서 뭐 어떤 펜션에서 이제 막 그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한번 즐기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 그 여유로운 삶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펜션에 가서 돈을 줄 테니 펜션에 가서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를 조직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살만한 돈을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를 더 월급에 얹어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펜션에 가서 한번 여유롭게 놀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늘리는데 그래도 쓰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그 합리적인 복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맛집 투어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해외여행 가서 정말 어떤 평소에 못 보던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이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집 투어 하는 사람한테는 맛집 투어에 돈을 쓰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해외여행에 돈을 쓰는 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복지에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홍대리가 이야기했던 노사 간의 복지에 대한 갈등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최소한의 개념을 위한 논의라 그러면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면 참으로 홍대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공공기관 경우에는 이런 소극적인 최소한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이 복지가 아니라 급여나 연봉, 보너스, 인센티브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조직원한테 지불할 수 있는 돈이 100원을 지불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급여나 연봉에 100원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개념에서는. 그런데 이제 100원의 비용을 지불을 해서 이쪽을 했었는데, 이 복지라는 개념에서 다시 플러스 10원을 달라고 한다 이거죠, 조직원에서. 그러면 토탈 110원을 줘야 됩니다.
비용이 110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비용을 낮추는 게 조직의 어떤 그런 성과를 위해서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낮춘다는 게 돈을 가능하면 적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 급여나 보너스나 인센티브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논의가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논의가 돼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 관리 차원에서 예산 관리 차원에서 협상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 대리가 이야기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논란이 생기고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조직에서 복지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직에서 복지란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많은 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복지에 대한 논쟁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복지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10만 원을 더 주고 그래서 그 10만 원으로 펜션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면 월급 10만 원. 또 하나는 회사에서 뭐 펜션 사업을 합니다. 펜션 사업을 해서 이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봤더니 1인당 10만원 이내다. 이내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월급을 더 얹어줘서 그 1년에 120만원을 줘서 그게 한 1000명의 직원이라면 120만원 곱하기 1000만원 해서 그게 이제 이 펜션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돈이다 이거죠. 뭐 그게 뭐 이 적극적 최대한의 복지든 아니면 이 부분이든 그거는 어쨌든 뭐 같은 맥락에서 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공용으로 펜션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했더니 1인당 월 한 5만원 정도만 비용 부담을 하면 똑같이 월 10만원에 이 펜션에서 생활하는 만큼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게 예를 들면 2박 3일 날 한다 그러면 2박 3일간 직원들이 그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돈으로 해서 했더니 뭐 5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하는 그 비용만 되면 충분히 이 혜택을 누린다.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월 10만원이 아니라 월 5만원의 비용 부담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혜택이 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어차피 펜션 가서 노니까. 이런 맥락이라면 국내 경제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면 어차피 회사에서는 월 10만 원의 비용을 준다는 소비를 지출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펜션 사업을 해서 무료로 직원한테 서비스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보니까 2박 3일이 아니라 이제 4박 5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4박 5일을 쓸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2배의 많은 더 혜택을 누리는 거죠. 같은 비용으로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무래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별로 돈을 줘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 방법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회사 차원으로 크게 하나를 해서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었더니 직원들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더라. 이러면 이제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은 나는 펜션을 꼭
가고 싶지는 않아. 굳이 그 월 10만 원 주면 나는 펜션 안 가고 다른 데 쓸 거야. 뭐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규모 경제를 통한 이런 혜택보다는 그냥 10만 원 주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혹은 노조와 이야기를 할 때 복지란 무엇이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회사에서 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펜션에 가서 노는 그런 수준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게 뭐 이게 투자나 뭐 이렇게 맛집 투 이런 거 하지 말고 펜션 가서 그냥 가족들과 한 2박 3일을 편히 쉬고 오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 나 그게 복지야. 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노사와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노조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쓰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개념으로 해서 펜션 이용하는 그걸로 만약에 이렇게 의견 합치를 해주면 회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복지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에서 원하는 그런 직원 전체의 그 볼륨을, 혜택이 제일 커지는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그거를 더 많이 해주거나 혹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치점이 있어서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원이 이러한 것, 혹은 포함해서 이 복지를 다 포함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조직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해주는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조직원 입장에서는 9 to 5 그래서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면 8시간 딱 근무하는 시간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알아서 다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 9 to 5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고민이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앨 수 있도록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에서 말하는 복지라는 개념은 좀 더 최대한 더 많이 즐기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면 새로운 개념의 소극적인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한 삶의 생활에 지금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불편함을 조금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이 직원은 회사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 맥락을 복지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서 논의를 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싱글 조직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빨래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렇게 행정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부인이라든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혼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혼자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세탁만 하더라도 그냥 회사 출근할 때 가져와서 맡겨서 퇴근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만 두면 예를 들면 회사 근처에 있는 세탁소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하기 너무 힘들고 퇴근을 또 해서 늦게 야근하면 또 퇴근하고 일치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세탁소 일이라는 게. 그럼 결국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좋은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들을 찾아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치료비를 많이 이제 그 부담을 한다거나 혹은 건강검진을 많이 이제 회사에서 그 돈을 부담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받게 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급여나 연봉에다가 돈을 줘서, 예를 들면 한 뭐, 1년에 건강검진 받는데 한 100만 원이 든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럼 100만 원을 월급에 주는 겁니다. 월급을 줘서 어떤 사람은 어떤데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데 건강검진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간 맥락을 달리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그 조직원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사 생활을 하라라고 컨디션을 달아서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거를 이제 쿠폰식으로 주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이런 후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냥 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월급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러니 뭐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복지라는 걸로 해서 그걸 주면 고맙겠어. 이런 논의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에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냐? 80만 원만 해줄게. 나머지 20만 원은 네 돈으로 내라. 우리 지금 자금이 없어. 뭐 이런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직 입장에서는 직원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건데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게 참 좋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해주겠어. 라는 맥락으로 접근하면 조금 안에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제 건강검진하는 단가를 조금 이제 낮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이제 병이 들었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라는 게. 근데 몸이 아픈 게 있으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뭐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뭐 좀 계속 안 좋은 데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조직에서 보고 일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몸 컨디션이네. 그러면 그 사람을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좋은 몸 컨디션으로 바꿔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하고 이제 그 단체 계약을 해서 그 병원 입장에서 이제 이 직원을 관리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는 돈을 줘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원이 우리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게 해주고 하는 그런 관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 저 병원 입장에서는 단체 고객을 챙겼으니까 그 단체 고객에 대해서 훨씬 더 질 좋은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이고요. 이런 직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자기 어떤 추적 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급여라는 개념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보면 건강검진을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괜찮은 그런 의사가 있는 혹은 그런 좋은 병원하고 단체 계약을 해서 이 직원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을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후자가 훨씬 더 일하는데 방해되는 걸 제거하는데 유리하다면 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요지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되, 그를 직원들이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냐에 접근 방법으로 보면 이 복지라는 것이 좀
그 노사 간의 갈등보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제 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쨌든 이 복지의 전체를 합쳐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돈이 가능하게 110원이라고 치면 이 110원의 범위 내에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혹은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 노사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거죠. 어차피 이런 그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 입장에서는 이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논리는 없는 거죠. 이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뭐 조직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일하는데 방해되는 걸 제거하는 거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조직원의 입장에서도 노조를 통해서 혹은 조직원 전체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차피 회사에서 지불 가능한 비용을 가지고 개인별로 혹은 뭐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이 또 일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쪽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통의 어떤 장애 차원에서 보면 이런 맥락으로 복지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려 요소가 어떤 업무나 제도의 어떤 본질, 업무나 어떤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 연수가 있다 이거죠. 해외 연수가 있는데 해외 연수는 세 가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연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급의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걸로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역량 개발 차원에서 해외 연수가 있을 수 있죠. 역량 개발.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나름의 가족들과 함께 한 1년이나 혹은 2년 정도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오랫동안 회사에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좀 힘든 그런 힘들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회사를 떠나서 한 1년, 2년 이렇게 가족과 함께 굉장한 복지죠. 복지 차원의 또 접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인센티브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해외 연수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앞서는 복지라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직에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게 사선적으로 이제 그런 그 평가 기준이 있어서 선발이 되어지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접근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해외 연수의 업무라는 혹은 그 제도의 본질이 뭐냐? 세 가지 중에 한 개일 수가, 물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개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이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한테 그런 고급의 연수가 꼭 필요하냐? 그리고 그게 돌아와서 조직에 꼭 도움이 되냐? 이런 걸 이제 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사실은 굳이 해외 연수가 아니라 국내 연수로도 충분한 어떤 그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비용만 따지면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1,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1년을 보낸다면 국내에 한 500만 원을 들이면 2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250만 원을 들이면 4사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역량 개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국내 연수를 하는 게 몰랐죠. 또 국내 연수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같은 그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라 그러면 순수히 그건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다리 타기를 하든가 아니면 순서에 따라 연금 순서에 따라서 가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방법으로 그냥 복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복지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 가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막 이런 것도 또 조건을 또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뭐 보면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면 순수 인센티브대로 진짜 사전적으로 딱 정해놓고 정말 그게 그 문제가 없도록 선발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사실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와 무관하게 뭐 이렇게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또 막 선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회사는 그 세 가지 맥락에서 맞춰서 그냥 합니다. 복지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애가 어느 정도 몇 살 정도가 되고 그 사람이 가면은 참 이렇게 좋은 그런 게 되고 뭐 등등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모두가 재직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그 가족들이 조직원의 그 어떤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런 조직원의 생활 때문에 한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나가서 정말 해외 생활을 한번 해보는 그런 어떤 유복한 어떤 그런 복지를 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인센티브처럼 해서 정말 선발해서 올해의 사원 이렇게 선발해서 뭐 일주일이면 보름 혹은 뭐 1년이면 이렇게 보내주는 인류회사는 그 제도의 업무의 어떤 본질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회사죠. 근데 이류 회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짬뽕이 됩니다. 이게 복지인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슬슬 막 이러는. 그러면 제도는 있고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은 소요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삼류회사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이제 막 생산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자체가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업무나 제도의 본질에 따라서 이제 이 접근을 해봤을 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제가 뭐 해외 연수를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면 거기 성격에 맞게끔 앞서 말한 대로 적어도 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혹은 유치원 정도 되었을 때 해외 생활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꼭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도 정말 회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업무와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 인류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